자, 오늘의 주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퇴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연이 이거 1,000만 원짜리 강연 아닙니까? 사실 저희끼리 듣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지금 보통은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런 강연은 부담이 돼서 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공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퇴직연금은 용돈이 아니다. 퇴직금이 뭔지는 아시죠?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우리 동동이는 몇 달 됐죠? 6개월이요. 예, 퇴직금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11개월 돼서 동동이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사회적 무리를 회사를 무리 일으킬 수도 있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금은 그대들이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뭐 회사가 안 주거나 그런 건 없죠. 1년 이상 일하면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흔히 얘기하는 뭐 DB형, DC형 골랐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고 동의를 누른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아니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무관심.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안전하게 운용을 맡겨야 돼요. 2022년 1월달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돼서 10인 미만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희의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려주신다면 아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퇴직금이 있었어요. 목돈으로 주는 건가요? 네, 한 번에 주는 거. 한 번에 주는 게 문제점이 뭡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못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분쟁 소송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퇴직금은 회사가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근로자 개인의 돈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면은 뭘 정하냐면 첫 번째, 어디에 내 돈을 맡길 건지를 정합니다. 어떤 은행, 어떤 증권사. 보통 한 회사가 한 3개 정도의 경우의 수를 주면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퇴직연금을 어디에 맡기겠다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DB냐, DC냐 이거를 한글로 말할 수 있다. 상위 1%. 뭡니까? 이거 대부분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는데 놀라운 거는 들을 때마다 까먹습니다. 맞아요. 확정급여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55세가 될 때 뭔가를 받아요. 자, 확정급여는 뭐예요? 이때 확정으로 주겠다. 근데 이름을 좀 어렵게 졌어, 개인적으로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를 결정하는 게 DC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를 결정하는 게 DB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DB, 이거 백은 아닌데 백으로 외워서 D가 결정돼요. DC, 이거 센터 아닙니다. 앞이 결정돼요. 백이 결정돼 있고 C, 앞이 결정이 됐다. DB를 선택한 사람들은 D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를 받을지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지금 그렇다고 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퇴직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DC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확정적으로 기여해 주겠다. 회사는 확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여러분들을 맡겼죠. 거기에 운영 지시를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내가 얼마를 나중에 받을 건지는 내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럼 제 투자 실력을 스스로 믿을 수 있으면 DC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DC를 선택하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DB를 더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DB 같은 경우는 내가 신입사원 기준으로 받을 것인지 퇴직금을, 아니면은 뭐 은퇴할 때 55세 기준으로 받을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퇴직금은 퇴직하기 3달 전 평균급여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면 55세 퇴직한다 그러면 내 월급이 연봉이 55세 제일 높으면은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왔잖아요. 그럼 좋죠. 그래서 내 급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은 DB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간 다음에 퇴직 연수 곱하는 게 낫잖아. 저 아래에 있는 것보다. 그치요? 내가 충분히 연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연봉의 상승률은 좀 적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인 DC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노후 대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말을 많이 들었죠. 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일인가요? 현금이 없어서요. 맞는 말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자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르신이 됐을 때 현금 흐름이 끊긴다는 말이에요. 외국은 안 끊겨요. 끊기는 확률과 끊기는 기간이나 끊기는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5세에 퇴직을 한다고 봅시다. 65세가 되면 여러분들은 뭘 받습니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아요. 자,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생겨요. 얼마가 됐던 간에. 근데 55세가 딱 되면 퇴직을 했어요. 여기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힘든 삶을 삽니다. 본부장님들 이렇게 은퇴하신 다에 보면은 술자리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퍼요. 현금 흐름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있다 그래도 55세에서 65세가 비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만든다. 여기도 그걸로 연금을 채워주자.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뭐랍니까? 개인연금. 개인연금을 지원해줘요. 개인으로도 여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40대 이후에 막 퇴직할 때 되면은 갑자기 여기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게다가 요즘에 금리가 높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금리가 이렇게 높은 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우리 1980년대, 1990년대 금리가 높았을 때 여기를 높은 금리로 채워놓은 분들은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금리가 쫙 내려갔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높을 때 최대한 이 부분을 55살이 나한테 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채워놓는 노력을 해야 어르신이 됐을 때 현금이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회사에서 55세까지 다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만약에 65세까지 슈카 친구들 다니면 저는 65세 이상까지 다닐 예정인데 어떻게 아니 그때까지 슈카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아니요, 있긴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명퇴 이런 거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회사에서 쭉 다니면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퇴직을 훨씬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이직이 더 많은 때이기 때문에 55세까지 한 회사에서 쭉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퇴직을 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30살에 들어갔어. 근데 35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A라는 기업이 내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은 A 나왔잖아. B라는 기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A에 있던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야 돼요.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이 B로. 내 퇴직연금 그대로 퇴직금을 해지하지 않은 채로 그 계좌를 뭐라 그래요? IR. 그쵸. IRP라고 합니다. 혹시 퇴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다들 퇴직에 대해서 혹시 수상하게 퇴직을 퇴직 전문가. 4ERP 계좌를 열면 여기에 쌓여있던 내 퇴직금을 B회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더라도 내 퇴직연금 계좌를 계속 유지해서 55세가 됐을 때 여기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옮길 때 보면은 갑자기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영업. 유럽 여행. 세계 일주 가자. 뭔가 플렉스를 해요. 갑자기 공돈이 생긴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여기 없는 거예요. 퇴직금을 수급하는 계좌 중에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비중, 물론 55세에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비중도 있지만 사실 이때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분이 잘 없어요. 왜냐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세금으로 많이 내야 돼요. 그동안 세액 혜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일시금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는데 어디서 일시금으로 하겠습니까? 30, 40대. 요 나올 때 다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니니 양 그 회사 옮겼잖아요. 네. 퇴직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여행. 자네를 위한 선물이 됐지? 예. 여기 또 퇴직금 받아보신 분. 저도 플렉스 했습니다. 그 피디님도 플렉스 했어요? 받아 썼어요? 일시금으로? 네. 아직 1년 안 됐죠? 예, 저 친구도 없어요.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지금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자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현금 흐름에 지금 얼마가 쌓여있는 겁니까? 0이에요. 어떡해. 여기 0이에요 지금. 내 미래의 곶감을 지금 당겨서 받아 썼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줘요. 나름 큽니다. 개인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엔 700이었는데 올해부터 900만 원까지 900을 만약에 다 채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금률을 곱해야 되니까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세금 혜택을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니니 양처럼 나를 위한 선물이어서 35세에 나왔더니 플렉스를 하면은 여기 55세까지 유지를 못했죠. 그럼 그동안 돌려받았던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뱉어내기 쉬워.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세금 한 100만 원? 뭐까지가 되지 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퇴직금을 검색해보면 해외여행, 차, 가방, 맛있는 음식 이런 게 줄줄이 올라온다는데 지금은 좋지만 그 결과 지금 우리 PD님 미래를 위한 현금 흐름이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IRP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중도 인출을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계속 운용을 해서 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긴 돈 500만 원은 과감하게 주식에 넣는데 퇴직금 이런 거는 보통 정기금도 아니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운용 지시를 안 해. 들어온 돈을 뭘 사야 될 거 아니야? 주식을 사건, 펀드를 사건 뭘 사야 되는데 안 사. 그냥 그 계좌에 둡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시 입출금 계좌 같은 데 두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이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엄청 작아요. 1%가 안 되는 계좌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거기에 20년을 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있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뭐냐면 금리도 안 주는 그 계좌에 방치된 돈들을 여러분들이 뭘 사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투자해 주세요라는 상품을 지정을 하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가도록 한 디폴트하게 가도록 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55세니까 20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20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계속 매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요. 그럼 원래 뭐를 냅니까? 세금을 내요. 근데 이 세금을 과세 이연해 줍니다. 과세 이연이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때 세금이 다 발생했는데 이때 낼 수 있도록 55세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뒤로 밀어주고요. 그러면 복리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큰 돈을 할 수 있겠죠. 세금을 제외하고 바로 쓸 게 아니라면은 55세까지 이 돈을 유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데요? 수익률이 되게 낮은데요? 우리가 매년 인플레이션이 있죠. R.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 뭐 예를 들면 정기예금만 들었다고 쳐도 그 다음에 이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을 더하면은 이게 거의 무조건 큽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나 엄청난 통화가치 훼손이 오지 않는 한 엄청나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같은 그런 저성장, 뭐 저수익률의 사회가 온다 그러면은 무지하게 유리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가 그걸 생각하고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그 어떤 정책적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능력으로 정책적 배려를 넘기겠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에 있는 100만 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200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돈을 레버리지로도 가능한가요? 아 여기서 선물 투자를 하겠다? 예, 그딴 거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이상한 뭐 복권 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안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걸로만 하게 돼 있지. 어차피 없잖아요, 근데. 한번 플렉스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이 퇴직연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규모가 나라 전체로 봤을 때 100조. 100조요. 200조. 200조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대충 올해 아마 250조 정도가 됐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국민연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300조가 될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본시장으로 안 와서 너무 안타깝다. 맞아, 맞아요. 좀 돈이 좀 풀려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401K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미국. 미국식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들은 거기에 넣으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투자가 되게 돼 있어요.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 401K가 20년 넘게 수익률이 8%가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이 선진국처럼 이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퇴직연금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됐어요. 우와. 호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특히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붐이었잖아요. 이 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수익률 급등을 따라갈 수가 있었죠. 사실은 벼락거지가 되는 이유가 자산 가격 급등할 때 나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기껏해야 주식 갖고 있는 거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집값 2억, 3억짜리도 올라가는데 못 따라가잖아. 20%, 30%. 그때 퇴직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20년씩 일했다고 치면. 이게 따라가 주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거를 참지를 못한다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때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한 50쯤 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안 올 거지? 너는 언제나 거기 있을 것 같지? 금방입니다. 생각보다. 60대 1,000만 원보다 20대 100만 원이 더 소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50대나 60대 돼서도 왜 우리나라는 복지가 없냐? 왜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가 꼴찌냐? 그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일시불로 뽑지 않는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으로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생각이 있어서 안 뽑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뽑는 거조차 까먹은 분들. 아,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까먹은 것도 자기가 발로 가야 돼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제가 은행 가서 뭐 서류 내고 해서 뽑아야 되는데 맞아, 은행에 지점해 가야 돼요. 나는 반드시 놀러 가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근면함이 있어서 이제 뽑을 수 있었다. 저는
뽑으러 가려면 앞으로 지리산 종주 정도 한 바퀴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울트라 마라톤 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만 뽑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더 늘리고,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것도 화끈하게 해주고, 그래갖고 20년을 투자하면은 만약에 내가 집을 못 샀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아요. 요즘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퇴직연금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65세 이상 네. 단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을 네. 축하 전석제에게 기부하겠다, 증여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매년 끝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증여하시고. 질문 없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와!